3번 근대의식의 성장과 근대 문물의 수용인데 여기는 제가 그냥 빠르게 EBS 교재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가로 1번 가로 1번 사회 구조와 의식의 변화. 여기에서 얘들아 거기 평등에다 동그라미 쳐놔야 되는 거지. 평등에다. 그러니까 평등사회, 제도적인 어떤 평등사회로 가려는 노력이 있었다. 갑신정변 때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고 동학농민운동에서도 노비문서를 소각하라든지 이렇게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여러분 무슨 개혁에서 신분제가 폐지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에서 신분제도가 폐지된 거냐면은 갑오개혁에서 신분제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갑오개혁에서 신분제가 폐지됐다는 거. 그래서 갑오 줄 쳐놓으시고 이 갑오개혁에서 신분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1894년 이후로 무슨 사회다? 평등.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평등사회야. 근데 사람들 머릿속이 아직 어떻게 한 거죠? 안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가시면 근대적 사회의식의 성장 여기 가시면 여러분 독립협회가 활동을 하죠. 독립협회가 특히 뭐 또 했었습니까? 여러분 법률에 의한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이런 것도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민권운동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얘들아 거기 특히 애국개몽운동에 가면 여러분 신민회가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민회가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공화정을 얘기한다는 거야. 이제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느 세상에 살았는데 얘들아 어느 세상에 살았는데 왕이 존재하던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의식이 깨가지고 이제 우리의 나라다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시설의 도입인데 뭐 전신 우편, 뭐 전차, 철도, 지금과 같은 뭐 이런 시설들이 다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서 얘들아 거기 줄쳐봐. 얘들아 거기 줄치면 어디다 줄치냐면 전신과 플러스 철도. 이 전신과 철도는 뭐랑 연결을 해야 되냐면 이 전신과 철도는 거기 맨 2번 동그라미 거기 의미에 가면 이게 있어요. 얘들아 외세의 침략적 목적. 외세의 침략적 목적에 이용됐다. 여기에다가 같이 특히 철도와 전신은 외세의 침략적. 여러분 이 당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에요. 철도가. 그러니까 식민지를 먹으려면 식민지를 가지려면 그 식민지를 갖기 위해서 그 나라를 침략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철도를 까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신이 뭐야? 전신. 여러분들 핸드폰 없는 세상 상상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집전화 있는 세상 상상도 못 하잖아, 니네, 그치? 근데 전화가 없던 시절에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 전신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보예요, 전보. 여러분 이 전보가 뭐냐면 얘들아 전봇대로 인해서 전선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 그래서 여기 서울이야. 여기 서울이고 여기 부산이야. 여기 부산. 예? 여기 부산이야. 그래서 부산에서 쭉 중계를 해갖고 서울 우체국까지 모르스부호로 쭉 오는 거죠. 그 모르스부호가 막 중계가 되면서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장문의 글자가 오는 거 아니죠. 이런 거야 얘들아. 부산 사는 사람이 아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 서울로 유학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쓰러진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짧게 쓰는 거예요. 부위독. 세 글자죠? 부위독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위독하다는 거 아니에요? 부위독. 귀양. 이러면은 다 하는 거야. 아버지가 지금 쓰러져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너 집에 빨리 어떻게 해라. 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모르스보호로 전달이 돼서 여기서 우체국 사람이 그 집에 신속히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최신 교통수단과 최신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그 침략적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웃지 못할 일도 있어요. 여러분 워낙 이게 소식이 빨리 전달되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닭이라든지 막 보약 이런 것들을 매달아 놓고 이게 막 자기 아들한테 갈 때까지 그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애들한테 이제 그리고 연을 날리면 이 연이 여기다 걸리거든요. 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걸리면 통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연 날리기 금지.
그래가지고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연날리기라는 어떤 그런 그 연날리기가 애들이 엄청 열을 날렸는데 그 당시에 연날리기가 금지되고 막 이러면서 우리 전통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도 하나가 요거죠. 정신. 그 다음에 언론의 발달로 가보자. 언론의 발달에 가면은 그 신문사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신문사들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한성순보. 한성순보는 이걸 써야 돼요, 여러분. 방문국. 우리 이거 개항 이후에 이게 만들어졌다는 얘기 했잖아요. 자, 방문국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최초다. 최초라는 거. 알았지? 우리나라 신문 역사에서 최초 발간된 신문이에요. 최초 발간된 신문. 그리고 이게 순한문입니다. 순한문. 자, 그 다음에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이 사람 써야죠. 이 사람. 서재필 쓰시고요. 자,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서 신문을 만든 거잖아? 그럼 한문으로 쓰면 안 되지, 그지? 무슨 걸로 써야 돼? 그래, 순한글로 써야지. 순한글로 썼고요. 순한글로 썼고, 그 다음에 해외에 우리나라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영문판도 제작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서재필입니다. 독립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국신문. 이 제국신문은 서민과 플러스 부녀자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만든 신문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당연히 무슨 글이어야 된다. 순한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황성신문. 얘들아, 황성신문 하면 뭘 기억해야 되지? 머릿속이 복잡하시군요. 복잡해요. 야, 황성신문 하면 이걸 기억해야 돼. 시랴 뭐가 있어, 얘들아? 시랴 방송되고, 그지? 장지연. 그죠? 나중에 비록 친일파가 됐지만 어쨌든 이 당시까지만 해도 민족주의자로서 국민들을, 막 백성들에게 울림을 주었던 시랴 방송이요. 자,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준천우시고, 이 대한매일신보 준천우시고, 여러분 여기 대한매일신보는 특이하게 베델과 양기탁이 공동 발행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 우리나라 말로는 배설입니다. 배설. 근데 이 사람이 영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그 영국식 이름을 우리나라 한자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가장 베델이라는 그 영국식 이름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한자가 뭐라는 것밖에 없는 거지. 배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인데 일본 애들이 신문을 탄압하고 싶어. 저 통감부가 신문을 탄압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영국인이 자기네들과 동맹을 맺은 영국의 시민이 발행인인 거야.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를 잘 건드리기가 어떻게 한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가 여러분 국제보상운동 같은 것도 주도하게 되는 거고, 국제보상운동도 주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병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기사.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의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막 이렇게 호의적인 기사들을 막 실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눈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대한매일신보가.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가 이런 역할을 하니까 이 베델을 빨리 어디로 보내고 싶습니까? 영국을 보내고 싶은데 이 베델이 끝까지 버티면서 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베델이 나중에 유언을 해요, 여러분. 나 죽으면 한국에다 묻어달라고. 그 정도로 칠한파예요, 이 베델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그 먹혀가는 그런 국권피탈 되는 걸로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것들을 실상을 알리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우리에게 우리를 도와줬던 그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인이세요? 아니라니까. 영국인이에요. 영국인으로 우리나라를 취재하러 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거죠. 우리나라가 좋은데 우리나라가 자꾸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으니 그걸 좀 막아보 주려고 했던 사람이 베델 양기탁. 자, 그러니까 얘들아 일본 애들이 탄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탄압하냐? 일제가 신문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규정을 까다롭게 해서 다 폐간시키려고 하는 거죠. 신문지법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근대 교육의 전개로 가면 있잖아. 거기 줄을 쳐봐.
1880년도에 거기 수수방 최초 동그라미 칩니다. 최초의 근대적인 사립학교로 뭐가 있다 얘들아? 뭐가 있다? 원산학교 최초. 그 다음에 정부가 만든 최초가 있어. 거기 유경공원 줄 치는데 정부가 만든 최초로는 유경공원이 있다. 그 다음에 1890년대로 가면 거기 줄 치세요. 고종이 동그라미 칩니다.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했다. 이게 나오면 정답이 뭐냐? 이게 나오면 정답이 그 옆에 사범학교, 소학교 등 각종 관립학교가 설립되다.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얘들아 그 밑에 자료 플러스를 봐봐. 그 자료 플러스를 보면 거기 교육입국조서라고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제시되면 정답이 그거예요. 각 사범학교, 소학교 등 각종 관립학교가 뭐 했다는 거? 설립됐다는 거. 이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900년대 가면 을사늑약전원으로 애국개몽운동 학교들이 만들어졌다고 돼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애국개몽운동가들이 만든 학교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대성오산. 이 대성오산을 기억해야 돼요.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 대성학교, 오산학교는 누가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냐면 신민회가 만든 단체다. 신민회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신민회가 만든 단체이니 이 신민회가 만든 학교로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우리 중요한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국학연구로 가면 거기 국문연구소가 만들어진다. 줄치고 거기 지석영, 주시경 거기 줄 치세요. 거기 줄 치면 됩니다. 지석영, 주시경 등이 국문을 정리하고 철책법을 연구했다는 거. 그 다음에 국사연구로 가면 을지문덕전, 이순신정 등 같은 위인전을 간행했다. 왜 위인전을 간행했겠니 얘들아? 애국심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고취시켜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려고 했고 월남 망국사 등 외국의 역사를 소개했다. 얘들아 베트남 망국사 베트남이 망했어. 이걸 왜 읽으라고 했겠어요 사람들한테? 이러면 나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니 그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 망하지 않게 하자. 자, 신채호 동그라미입니다. 신채호는 나중에 일제시대 가면 민족주의 사학을 얘기도 했고 의열당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 신채호는 개인적으로 인물로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채호 동그라미 치고 독사신론을 발표하여 민족주의의 역사 연구 방향을 뭐 했다 얘들아? 제시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줄처럼 되어 있어.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이 가야 할 길을 신채호가 어떻게 하는 거죠? 제시한 거예요.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얘들아 거기 봐봐 얘들아 거기 보면 그 자료 플러스에 국사연구 이렇게 하고 신채호가 독사신론이라는 걸 이렇게 쓰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민족주의 역사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거 신채호가. 그 다음에 종교계의 동향으로 가보자. 종교계의 동향에 가면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이게 유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교 구신론이 나왔으니까 유교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야 천주교 지금 개신교는 들어와가지고 막 전단지도 뿌리고 이러면서 포교 활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니네 유학자들은 맨날 집에 어떻게 하고 앉아서 집에 앉아서 맨날 뭐만 읽어? 책만 읽어. 그런다고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냐? 그러니까 우리 유교도 어떻게 된다 이거죠. 좀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지? 적극적인 포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한용운도 마찬가지야. 조선불교 유신론인데 얘 왜 저기만 있는 거야. 불교가 왜 산에만 있냐. 물론 조선의 승유 억불 정책 때문에 다 산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도 도시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불교를 포교를 하자. 그리고 여러분 불교도 되게 많이 바뀐 게 일요일날 여러분 기독교라든지 뭐 천주교가 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불교도 지금 그런 것들을 막 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불교도 좀 바뀌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천주교도 고아원 양로원 거기다 줄을 쳐야겠다. 천주교는 고아원 양로원이야. 자, 개신교는 병원과 학교인데 얘들아 이 개신교가 만든 대표적인 학교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이화여고죠. 이화여고. 그 다음에 배제고등학교. 이게 서울에서 명문고등학교로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이화 배제학당이 인양시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화 배제학당. 그 다음에 천주교는 동학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동학이 종교화되면서 이제 천도교로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에 만세보라는 자기네들만의 기간지가 있었다는 거. 신문이죠. 그다음에 나처로기요. 얘들아 나처로기요 하면 좀 떠오르는 거 없니? 나처로기요 하면 얘들아 이거 떠올려야죠. 오적 뭐가 있었어요? 오적 암살단을 했었던 사람이잖아. 을사늑약 때 을사오적을 죽이겠다고 오적 암살단을 만들었던 나처로기요가 당군신앙, 당군에서 똥을 치야 돼. 우리 당군에서 똥을 치고 나라가 망하자, 얘들아 나라가 망하자 어디로 간 거야? 만주 북간도로 간 거예요. 만주 북간도로 가서 거기는 뭐라고 돼 있니? 국외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사실은 이거보다는 뭘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중강단, 이 중강단이라는 무장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게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중강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다 뭘 믿는 사람들이었다. 거의 대부분 당군을 믿는 대종교였다. 되십니까?